이 60세 이상이라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단백질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근육은 훨씬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회로를 움직이는 기본 연료, 즉 세포 속 산소 순환력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세포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산소가 없으면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그대로 불 꺼진 공장처럼 멈춰버립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사 둔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은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돌덩이처럼 느껴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이유, 그게 바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주류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체중 1kg당 1g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화의학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단백질을 늘리는 것보다 세포 속 산소 흐름을 복구하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재료일 뿐 움직이게 하는 정의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깊게 들이쉰 적이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얕은 호흡만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 고갈에 시달리고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영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뒤에 숨어있는 근육의 불씨를 되살리는 핵심 요소,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한 가지가 어떻게 근육을 살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폭발하며 어떤 습관이 그 힘을 완전히 막아버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영상의 첫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바꾸면 10년 후 근육의 1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지는 않죠. 집을 짓기 위해선 시멘트와 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만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을 움직이게 하고 세포 속에서 연결해주는 숨은 동반자,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대사의 감독관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효소가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단백질은 단순히 몸속에 쌓인 쓰레기 아미노산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미네랄 밸런스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바나나, 그리고 보리차입니다. 이 단순한 음식들이 근육의 회복을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이야기해보죠. 70대 중반의 한 분이 매일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었지만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밤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는 충분했지만 마그네슘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식단에 시금치와 통곡물, 해바라기 씨를 추가했죠. 3주 뒤 다리에 쥐가 줄고 계단을 오를 때 한결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마그네슘보다 비타민 D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균형이 핵심이며 하나만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단백질은 악기, 마그네슘은 지휘자, 비타민 D는 조명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연주는 깨지고 조용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작동시키는 환경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고기 위주 식단을 하면서도 자주 피로하고 다리에 쥐가 나는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는 몸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그 조건을 바꿔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단백질 보충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루틴이죠. 바로 몸속 엔진을 깨우는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TV 뉴스, 그리고 서둘러 아침 식사. 그런데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 회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속 엔진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진을 돌리는 건 순환입니다. 혈액이 돌고 산소가 돌고 미네랄이 흡수되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백질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아침 순환 루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은 호흡입니다. 단 3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폐 속 깊은 곳에 모세혈관을 열어주고 근육세포까지 산소를 밀어넣습니다. 이때부터 몸은 서서히 깨어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물이 들어가면 마치 오래된 엔진에 기름을 붓듯 혈류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비로소 작동 가능한 연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순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심장이 덜 부담스럽고 혈류가 근육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 노화의학 연구에서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병행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 기능 회복률이 단백질 보충제만 먹은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몸이 스스로 단백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운동이 없으면 근육은 커지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 반론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82세 여성분, 평생 운동을 시럿하셨지만 매일 아침 물 한 컵, 깊은 호흡, 그리고 아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걸을 때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순환 루틴의 힘입니다. 몸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은 엔진에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이 아침 루틴이 바로 근육을 깨우는 불씨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은 깨어 있었나요? 커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물, 그리고 한 번의 깊은 숨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과 이 한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폭발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미네랄은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불을 붙이는 점화 장치, 즉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은 단백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만 챙기면서 나는 충분히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흡수가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몸을 통과한 단백질일 뿐입니다. 그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돕는 게 바로 비타민 B1, B2, B6, 그리고 D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기나 두부를 먹을 때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나 보리밥,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연어 두 계란 노른자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근육 전환율이 약 4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한편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노화 방패다. 비타민 D는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 근육 통증이 잦은 이유가 바로 이 부족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비타민 D보다 오히려 마그네슘과 함께 복합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만 강조하지 말고 단백질, 플란, 미네랄, 파라, 비타민의 삼각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엔 계란 프라이 1개와 시금치나물, 보리밥 한 숟가락. 점심엔 연어 구이와 브로콜리, 바나나 1개. 저녁엔 두부조림과 미역국, 그리고 호두 몇 알. 이 단순한 구성만으로도 근육 대사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식단으로 단 4주 만에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오래 앉아있던 허벅지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무릎이 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단백질만 찾았는데 지금은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몸이 밝아졌어요. 몸은 우리가 먹는 색깔을 기억합니다. 노란색은 비타민, 초록색은 미네랄, 흰색은 단백질. 이 세 가지 색을 한 그릇에 담으면 근육은 그날부터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백질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근육 회복의 비밀은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운동보다 강한 근육 회복 신호를 켜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되살리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운동은 자극일 뿐, 회복의 신호는 에너지 순환에서 나옵니다. 운동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 재생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수면 중 회복 신호입니다. 몸은 낮 동안 부서지고 밤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밤의 회복 신호가 약해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재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가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바로 숙면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몸이 잠든 사이에 그것을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결국 지방으로 변합니다. 즉, 근육을 살리는 열쇠는 잠의 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7시간 이상 숙면한 노인 그룹은 5시간 이하로 잔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약 23%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밤에 충분히 잠을 잔 사람들은 근육 통증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고 기상 직후 혈당 조절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녁 루틴의 문제입니다. 카페인, 늦은 시간 식사, 스마트폰 불빛이 모두 멜라토닌을 억제해 근육 회복 신호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TV를 끄고 불을 낮추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3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다리의 묵직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은 못해도 이제 몸이 스스로 고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운동보다 강한 회복 신호는 바로 휴식의 리듬입니다. 쉬는 동안 근육은 재건하고 산소는 세포를 살리며 마그네슘은 단백질을 이어 붙입니다. 몸이 스스로 정비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근육 회복의 순간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이제 복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조용히 썩어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몸은 우리 몰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떨릴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단백질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류 속 산소와 미네랄 순환이 멈춘 상태입니다. 즉, 근육이 질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소 결핍 상태가 길어지면 근육세포는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단단함을 잃고 점점 물컹해집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근위축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 내 노폐물이 쌓이고 단백질이 잘못 접히며 결국 세포는 스스로 파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이 몸속 엔진이 서서히 부식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대학의 노화 연구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같은 나이의 건강한 노인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영양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세포가 숨을 못 쉬면 근육은 단백질을 흡수할 힘조차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순환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식단 속에 미네랄과 항산화 식품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근육은 재생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근육 감소의 원인인가 결과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운동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산소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작용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가 줄고 산소가 줄면 다시 움직일 힘이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이 한 가지, 순환의 힘입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6주 동안 매일 5분간 복식 호흡을 하고 식사에 견과류와 해조류를 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무릎 통증이 줄며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만 찾던 때엔 몸이 무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숨을 깊게 쉬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근육은 조용히 썩을 수도 있지만 조용히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백질이 아니라 산소와 순환을 다시 불러오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만 믿는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근육 파괴 습관의 진짜 얼굴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광고를 보면
단백질이 모든 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면 근육 회복 끝. 고기 많이 드세요. 단백질이 근육을 살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벽돌만 쌓아두면 집이 완성되지 않듯 단백질도 몸 안에서 하드 사용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믿어온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사실 노년기에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몸이 다 소화하지 못한 단백질은 노폐물로 쌓이고 혈관을 막거나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적정량, 즉 하루 체중 1kg당 1년 채팔 1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 근육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재료지만 그 아미노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은 불완전한 재료로 남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섞을 때 근육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생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운동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간다. 사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수분, 전해질, 산소 공급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버려집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회복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단백질은 근육 회복의 중심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사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식단을 먹은 두 그룹의 노인을 비교했더니 규칙적으로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한 그룹이 단백질 합성률이 무려 32%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백질이 아니라 몸의 순환 상태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 자주 마시고 시금치랑 과일을 곁들이니 몸이 가벼워요. 근육을 살리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망가뜨리는 건 단백질 과신, 즉 착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근육을 파괴하는 세 가지 함정, 나트륨, 카페인,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은 부족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잉 다발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 나트륨, 카페인, 스트레스, 이 세 가지는 단백질보다 더 큰 근육 파괴자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근육의 생명선을 끊어버립니다. 먼저 나트륨,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세포 안의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빠져나가고 결국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해질 불균형이라 부르지만 실제 몸으로 느낄 때는 기운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없다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한 잔은 활력을 주지만 세 잔은 근육의 적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몸속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잠깐의 각성을 위해 마시는 커피가 결국 근육의 휴식을 빼앗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꿉니다. 즉, 근육을 녹여서 스트레스를 버티는 연료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근육량을 줄이는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최근의 대규모 연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 그룹은 6개월 만에 평균 근육량이 4.16%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류를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막아 근육세포를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소금, 카페인, 스트레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근육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특히 카페인과 짠 음식은 함께 작용할 때 더 위험합니다. 몸속 수분이 줄고 세포가 메말라 단백질 합성이 멈춥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타이밍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커피는 오전 중 한 잔가지만 점심 이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일 땐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세요.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근육 회복 신호를 다시 켜줍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수분, 그리고 미네랄의 균형 위에서 자랍니다. 그 세 가지가 깨지면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약보다 강력하게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자연회복 메커니즘, 그 근육의 복원력을 살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하면 영양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피곤하면 비타민제.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할 뿐입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자율회복 메커니즘, 즉 세포의 자기 복원력입니다. 이 능력은 단백질보다 더 근본적인 힘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이지만 복원력은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깨어나야 몸은 약에 의지하지 않고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원력은 어떻게 켜질까요? 핵심은 혈류와 호흡, 그리고 미네랄 균형입니다. 혈류가 돌면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기며 그 에너지가 단백질을 살아있는 근육으로 바꿉니다. 최근 노화의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15분의 복식 호흡만으로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17% 증가했고 근육 내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외부의 개입이고 회복은 내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점점 약해졌고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10분간 깊은 호흡과 다리 마사지,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루틴을 바꿨습니다. 6주 후 약을 줄여도 통증이 덜했고 아침에 다리가 덜 뻣뻣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진통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산소 물 휴식 균형이 그 치료제입니다. 몸의 순환이 회복되면 신경은 안정되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습니다. 결국 세포는 다시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호흡과 명상만으로 근육이 회복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임상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없이도 회복된 사람들, 단지 몸의 리듬을 되찾은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몸이 스스로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몸을 믿을 때입니다. 근육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순환과 회복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감각을 깨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게 회복된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단 한 달만 달라져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근육 회복의 실증적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루틴, 이런 식단을 꾸준히 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달 단 30일만 꾸준히 하면 몸은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 1주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2주는 피로 회복, 3주 차에는 다리의 탄력과 근력 증가, 4주 채는 자신감 회복이 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과 피로감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죠. 그분은 약 대신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5분 호흡, 점심에 연어와 시금치,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와 조용한 명상. 단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찌릿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근육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서집니다. 단지 그 균형을 되찾는데 3, 4주가 걸릴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순환의 리듬입니다. 한 달간 꾸준히 호흡과 수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하지 근육 밀도가 평균 6% 증가, 피로도는 2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충제나 운동 없이도 근육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회복한 증거입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눈에 띄게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순환, 산소, 미네랄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 몸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근육은 회복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 의심조차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순환이 멈출 뿐 회복 능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생리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 한 달 후 그 믿음이 근육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회복된 근육이 단순히 몸의 힘을 넘어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근육이 살아날 때 찾아오는 감정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균형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몸의 리듬이 깨어나면 마음의 리듬도 바뀝니다. 다리를 다시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무거울 땐 세상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침 햇살이 다르게 보여요.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결국 근육은 단지 신체의 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몸-마음 연결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우울감과 직접 연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자신감이 줄고, 자신감이 줄면 활동이 줄며,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다시 움직이고, 다시 숨 쉬고, 다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어오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9분의 호흡 운동, 하루 한 그릇의 색깔 있는 식단, 그리고 밤에 조용한 명상. 3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살아나니까 내가 나답게 느껴져요. 그녀의 변화는 단지 체력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근육은 우리 삶의 자유를 지탱합니다. 걷는 자유, 스스로 일어나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자유. 이 자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삶의 일부를 잃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돌아오면 그 자유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젊음의 정의입니다. 의학자들 중에는 노화는 근육의 문제다 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뇌도 혈관도 근육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은 단지 한 기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단단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단백질만이 답이 아니며 근육은 음식보다 마음, 약보다 루틴, 노력보다 균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몸은 70세든 80세든 회복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보다 중요한 이 한 가지, 순환과 호흡, 균형을 되살리는 순간 몸은 스스로 복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은 재료보다 환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점심엔 단백질 한 조각에 초록색 채소를 곁들이고 저녁엔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진정시키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하루의 회복 순서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지금의 선택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단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숨 쉬면 근육은 그 숨을 기억하고 다시 자라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작은 습관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작은 변화가 체내 대사율을 바꾸고 혈류와 세포 산소량을 높여 근육 합성률을 끌어올립니다. 단 7일, 그 차이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의 시계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행동입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당신의 몸은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단백질도 챙겨 먹고 매일 걷기도 하는데 왜 근육이 자꾸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단지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65세를 넘기면 그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확실히 구분하게 될 겁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근육 신호 회복의 비밀도 공개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전국 곳곳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 캠페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알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인류를 10%씩 감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음식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신호 차단 때문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충분히 받아도 이걸 근육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전화가 끊긴 공장처럼 재료는 쌓이는데 기계는 멈춰 있는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노화 때문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가?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와 함께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 신호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산 분비가 약한 사람이 근육 손실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먹은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굶주린 상태로 남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단백질보다 더 근본적인 근육 생명선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흡수되는 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단백질 소화력 저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씹어 삼켜도 근육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형태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중단됩니다. 즉,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0%가 위산 분비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흡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은 유지되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몸무게는 비슷한데 옷이 헐렁해지고 다리가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위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더 먹기 전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불신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플라, 식초 한 방울. 이 단순한 루틴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효소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물론 과하면 위험합니다. 하루 한 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의학 저널 클리니컬 누트리션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죠. 노인의 위산 저하는 영양 결핍보다 근육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당신의 위장은 제대로 깨어 있나요? 이 질문이 근육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신 매 끼니마다 소량의 식초, 절임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위장을 깨우는 천연 자극제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단백질 흡수력을 30% 이상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식초가 정말로 위산을 증가시키나? 라는 의문이 남아있지만 수백 명의 고령자 임상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입니다. 위장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근육이 단단하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야 효소가 움직이고 효소가 움직여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먼저 위장을 따뜻하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근육을 살릴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불씨가 살아있어야 요리가 완성됩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 첫 번째 비밀, 흡수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 그런데도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건 운동이 아니라 신경신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즉, 움직여야 한다는 명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전문가들은 운동신경 단절 증후군, 모터 시그널 로스 이라 부릅니다. 이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근육 감소증은 단백질이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운동량보다 근육 신호 전달, 능력, 이 근육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뇌와 근육을 잇는 신호가 잘 유지된 사람은 근육량 감소율이 60%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근육 호르몬인 IGF-1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르티솔이 균형을 잃으면 뇌가 근육에게 보내는 명령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 합성을 멈추는 거죠. 이건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나이 들수록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의 5분 산책. 이 단순한 행동이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육 신호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 효과는 운동보다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노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아침 모든 회원이 손끝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는 신경 깨우기
루틴을 함께합니다. 불과 3분. 하지만 6개월 후 이 그룹의 손 근육량은 평균 15% 늘었습니다. 반면 단순 걷기 운동만 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현상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정말 손가락 운동이 신경 회복에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몸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보다 느끼며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걷고 있지만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호의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의식하고 손끝을 살짝 쥐었다 펴보세요. 그 순간 뇌와 근육의 연결이 다시 깨어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신호 회복.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낯설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핵심 이유입니다. 바로 근육 신호 단절 증후군, 영어로 Muscle Signal Disconnection Syndrome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전달 회로 자체가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회로가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느려지고 끊깁니다. 이 증후군의 무서운 점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전등의 정우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공급은 충분한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관의 노화 때문입니다. 근육으로 향하는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둘째, 신경 말단의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과도한 당 섭취, 수면 부족은 미세 염증을 일으켜 신경의 끝을 마비시키고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간과되는 원인, 움직이지 않음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신경 회로의 5%가 잠시 끊깁니다. 이걸 디스유즈 디수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하루만 해도 신경과 근육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한편 하버드대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이나 운동량보다 신경 전도 속도의 저하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말은 근육의 생명은 근육 안이 아니라 신경 회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근육 회로를 깨우는 작은 신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세 진동 운동입니다. 손끝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 말단이 다시 깨어나고 뇌와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3분간 진동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 반응 속도가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운동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했습니다. 즉,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10초씩 여러 번 몸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신호는 자주 켜야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신호가 끊긴 걸까? 좋은 소식은 아니요. 신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면 상태일 뿐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자극은 단백질이 아니라 움직임의 미세한 감각입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일은 헬스장이 아니라 몸의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끝을 움직이고 다리를 두드리고 호흡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회로 복구입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근육이 급속히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동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입니다. 지금부터는 회복의 방향으로 가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신호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 즉 근육 회로를 깨우는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전기 회로를 복구하려면 전류가 필요하죠. 몸의 회로를 움직이는 전류는 전해질,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신경 신호는 끊기고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 아보카도, 호박씨 같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합니다. 한 스푼의 호박씨가 근육의 전선을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순 B12,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와 근육을 잇는 케이블의 피복을 만들어줍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식욕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한 번은 현미, 달걀, 시금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근육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즉 전선의 녹기입니다. 비타민 C와 E, 그리고 폴리페놀은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블루베리, 적포도, 녹차는 신경을 깨우는 천연회로 세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항산화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근육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노화를 늦춘다고 말하죠. 진실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즉 근육이 회복 신호를 받는 시점에 소량의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식탁에는 전선을 깨우는 음식이 있나요? 단백질이 아닌 신호를 살리는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근육을 되살리는 식습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신호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 아침엔 따뜻한 물과 식초 한 방울, 점심엔 시금치나 아보카도, 저녁엔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몇 알. 이렇게만 바꿔도 2주 후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핀란드 헬싱키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신경활성 식단을 실천한 60대 그룹은 8주 만에 근육 수축 반응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호를 회복시킨 것이죠. 결국 근육을 살리는 식습관이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호를 흐르게 하는 음식의 선택입니다. 그건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그 재료들이 다시 당신의 몸속에서 불이 켜지는 전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백질을 먹는 것에서 근육을 깨우는 식사로의 전환.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바로 이 습관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이 지켜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료가 쌓이려면 지지대와 연결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단백질 중심 식단이 체내 산성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고기, 달걀, 단백질 보충제만 계속 섭취하면 몸속의 pH가 낮아집니다. 이 산성 환경은 근육 회복 효소의 작동을 막고 칼슘을 뼈에서 끌어와 중화시키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의학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따르면 고단백 저채소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노년층은 근육량보다 피로감이 먼저 증가한다. 즉, 근육을 지키려다 에너지를 잃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율 GFR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의 노폐물인 요산과 크레아티닌이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혈관을 좁히고 결국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만큼이나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올리브유, 그리고 발효식품이 바로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발효된 된장과 김치는 소화효소를 활성화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식단, 즉 밥팔스 된장국 플러스 나물 반찬을 꾸준히 먹는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서양식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유지율은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 양보다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합니다. 왜일까요? 편하니까.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보충제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방부제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 속 산도까지 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충제는 응급식일 뿐 일상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근육은 자연식단 위에서만 자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단백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치, 그중 30근 두부, 콩, 곡물,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쉬고 근육은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근육은 고기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연료, 채소와 물은 엔진 오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도 고기 위주로 드셨다면 저녁엔 꼭 나물과 미역국을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근육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균형은 힘보다 오래 갑니다. 단백질 중심 식단을 고쳐야 근육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은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늦은 저녁 식사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은 밤 10시 이후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육의 합성 효소는 수면 전 2시간까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이후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소화보다 재생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밤늦게 먹는 단백질은 근육의 연료가 아니라 내장 지방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부기가 잘 빠지지 않으며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또한 늦은 식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지 키를 키우는 물질이 아니라 근육을 회복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수면 중 공복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배가 든든한 상태로 잠들면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은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는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40%나 느리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 변동이 커져 근육에 필요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죠. 이건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 근육의 생명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이건 사실입니다. 공복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더라도 무게를 바꿔야 합니다. 즉, 단백질 중심, 가벼운 단백질, 식이섬유 중심으로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라면 고기 대신 두부반모, 채소국 한 그릇, 따뜻한 보리차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은 편안하게 비워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대의 한 노화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 부족보다 섭취 시간의 불균형이 더 큰 원인이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근육을 재우고 밤 8시 이전에 먹는 음식은 근육을 깨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만약 9시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단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 30분이 10년 뒤에 근육을 지켜줄 겁니다. 하루의 끝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식사는 생명을 살리기도 빼앗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녹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근육의 시계를 멈추게 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돌릴 건가요? 지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 잔이면 하루 단백질 완성. 노인 단백질 보충제 필수 섭취.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이 한 잔의 편리함이 오히려 근육을 망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단백질 보충제에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구연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체내 염증을 높입니다. 특히 인산염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인의 경우 칼슘 손실을 유발해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충제의 단백질 구조 자체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변성 데나츄레이션 된 단백질은 몸이 이건 음식이 아니다 라고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장벽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죠. 즉, 먹을수록 장이 약해지고 근육이 말라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보충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하루 2-3번씩 먹는 게 문제지 운동 후 회복 보조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이약과 원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공동연구팀이 노년층 30-20명을 대상으로 보충제 섭취 습관을 조사했는데 매일 보충제를 마시는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 감소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보충제 의존으로 씹는 식사를 줄였기 때문이죠. 씹는 과정은 턱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신의 근육 활성도를 높입니다. 즉, 씹지 않는 식사는 근육에게 침묵을 가르칩니다. 또한 액상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단백질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은 아미노산을 지방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보충제 마시고 배가 나왔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 성분을 강조한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완두콩, 귀리, 현미 단백질 등으로 만든 제품들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을 인공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 신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으로 생각하세요. 하루 식단에서 단백질을 다 채우기 어려운 날, 식사 후 디저트처럼 한 잔, 그것이 이상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 보충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하루 한 잔 이하, 식사 대용 금지, 충분한 수분 동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보충제가 근육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가 됩니다. 근육은 간편함을 싫어합니다. 근육은 정성을 좋아합니다. 한 숟가락의 시간과 한 번의 씹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단백질, 운동, 수면을 꼽습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의 근육은 71.75%가 수분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단순히 말라가는 것을 넘어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과 수분 상태를 측정했더니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근육 수축력이 15호 이후 20%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이 근육에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보내지 못합니다. 즉, 물 부족, 첼로일의 신호 단절, 근육마비의 시작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잦아져서 귀찮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육의 생존 문제입니다. 몸속 수분이 2%만 줄어도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근육에 산소를 덜 공급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져나가지 못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일수록 몸이 무겁다,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보다 물을 더 기억합니다. 즉, 일단 충분히 수분이 채워지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도 근육의 탄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은 근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자연의 구조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이죠.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1컵, 식사 30분 전 1컵, 식사 후 1시간 뒤 1컵, 그리고 잠들기 전 반컵. 이 네 타이밍을 지키면 하루 1.5리터로도 충분히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와 위산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위장과 신경을 동시에 자극해 근육 회로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보충이 정말로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1.8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 그룹은 그 이하 그룹보다
근육단백질 합성 효소 mTOR. 활성도가 28%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단백질의 운반자 역할을 넘어서 근육 생성 스위치를 직접 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다리가 뻣뻣한 느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탈수 때문입니다. 몸의 회로가 마르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이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호를 복구시키며 당신의 다리와 팔에 활력을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단백질보다 먼저 물을 챙기세요. 당신의 근육은 이미 그 작은 결심 하나로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근육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에 5분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나 두 팔을 위로 쭉 뻗고 깊게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손끝을 문질러 혈류를 깨우고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를 자극합니다. 단 5분이면 뇌와 근육의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아침 스트레칭 5분이 근육 반응 속도를 25%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컵의 물 플러스 단백질 타이밍 조정입니다. 근육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15분 안에 달걀, 두부, 요거트 등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점심엔 식이섬유와 함께, 저녁은 8시 이전에 절반 단백질, 절반 채소로 마무리하세요. 이런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육 기억 훈련입니다. 근육은 기억을 가진 조직입니다. 일주일만 쉬어도 약해지지만 다시 자극을 주면 곧 되살아납니다. 식사 전 손바닥을 5번 치거나 TV를 보며 다리를 몇 초간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신호만으로도 뇌는 아직 사용 중인 근육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된 자극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자라납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몇 초의 자극을 꾸준히 준 노인 그룹이 근육 손실률을 68%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헬스장에서가 아니라 거실과 식탁 옆, 그리고 아침 햇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5분 스트레칭으로 회로를 깨우고 물 한 컵으로 근육을 적시며 짧은 신호 훈련으로 기억을 불러내세요. 이것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리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회복은 리듬으로 완성됩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생기 있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근육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육은 단지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의지,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약해지면 근육은 서서히 무너지고, 반대로 마음이 다시 불붙으면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의 환자라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매일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분,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자고 말하는 분. 둘 다 같은 약, 같은 음식, 같은 운동을 해도 두 번째 분의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일까요? 의지와 호흡이 근육 신경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마음의 언어를 정의 신호로 바꿉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전두엽에서 근육으로 향하는 명령이 강해지고
그 신호가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생각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도파민은 동기 호르몬이자 근육 운동 조절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감사의 마음 하나가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불규칙한 수면, 늦은 식사, 무기력한 하루는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지키면 근육은 그 리듬에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에 맞춘 생명 훈련입니다. 세계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나가 햇빛을 쬐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약도 보충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바로 근육의 리듬이고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단백질도 운동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하루를 존중하는 리듬. 그 두 가지가 살아날 때 근육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마음이 근육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되돌려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근육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근육은 몸의 문제이자 삶의 은유입니다.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도 다시 흐릅니다. 오늘 그 흐름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건 의학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 잘못된 습관, 그리고 다시 강해지는 루틴까지 결국 핵심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해야지, 조금 나아지면 시작하지 라고 미루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자극을 기억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움직이고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의 그래프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단 3가지 약속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한 번 몸을 깨우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손끝을 움직이고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세요. 둘째, 하루 3번의 물 리듬. 아침, 점심, 저녁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씩 마셔 근육의 연료를 채워주세요. 셋째, 마음의 리셋.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내 몸은 회복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식습관, 신경신호, 수분, 그리고 마음의 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2달 후 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손끝을 쥐었다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늙은 근육이 아닙니다. 다시 반응하고 다시 연결되는 살아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회로의 스위치는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먹는 순간 근육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건강의 다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자라고 리듬으로 단단해지고 의지로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